그러니까 이제 금융상품은 이제 금융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금융상품은 일단 목적과 기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2년 후에 결혼할 거다, 3년 후에 결혼할 거에 따라서 금융상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년 안에 결혼을 한다면 일단 다른 수익률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에 그 원금 보전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고요. 시중은행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뭐냐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내가 결혼할 거다 이러면 수익률 높이는 목표보다는 원금을 보존해서 원금을 늘리는 목표를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목표는 좀 금융상품 중에 이제 하나니까 15년 이상 되는 목표는 보통 젊은 남자들한테는 별로 없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애가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의 노후를 내 집 마련은 좀 짧지만 노후를 준비한다 이럴 때 한 15년 이상 되는 목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험 상품이 기간이 길다 보면 비과세가 되고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사이 3년, 4년, 5년 뭐 20대 초반이면 아직 한참 남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월 저축할 때는 뭐냐면 그 적립펀드 같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을 약간 위험을 지더라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지금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 세후 2% 초반대?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립펀드를 이용해서 1년 후에 반드시 뭐 몇 프로를 낼 거다, 뭐 몇 프로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돈은 뭐 2년, 3년, 4년 정도 넣을 때 연평균 뭐 1.8% 정도만 올리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쉽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냐면 기간이 좀 많이 남으신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위험하다고 피하지 말고 좀 위험을 관리하면서 내 돈을 조금 더 불려서 결혼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사실 참 잘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제 조카가 결혼자금으로 보험사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죠. 이거를 들었다가 전 너무 낭패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이제 설계사분들이 가끔 이런 변액유니버설 보험 장기 상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년 이상 목표에 두고 취급해야 되는 상품을 결혼 상품이나 만능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중도 인출 기능 뭐 이런 강조를 하는데 사실 보험 상품은 장기 상품이고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6, 7년이 돼야 원금이 되고 뭐 한 그 이후가 돼야지 수익이 조금씩 불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초기에 한 뭐 2, 3년 결혼 남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선택해서 이걸 중도 인출해서 쓸 수 있다고 설계사분들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 자금에 전혀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예를 들어서 모든 저축을 여기다 몰아놓고 100만 원씩 한 3년 동안 보면 원금만 한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3년 후 정도 되면 뭐 해약을 하게 되면 뭐 8, 90% 정도,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3년 후에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중도 인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중도 인출 기준이 그 해약 환급의 50%란 말입니다. 그럼 3천만 원에 1,500만 원만 중도 인출을 해서 결혼 자금을 써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다 써도 부족한데 1,500만 원 갖고 결혼 자금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결혼 자금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되고요. 막상 이때 만약에 나 이거 돈이 더 필요해서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을 3,600 벌었는데 600, 700 이런 손해를 보고 손실을 봐야 되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2, 3년 남고 4, 5년 남고 이런 중에서는 절대 보험회사 상품에 장기 상품에 결혼 자금을 모으는 거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돈이 생겨서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일단 아까 매월 적금을 하는 것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투자를 생각하고 위험을 약간 안을 수도 있지만 목돈의 경우는 모으기까지 굉장히 쉽지 않고 누가 주시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만한 돈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 돈을 잘못 투자해서 깨먹는 데는 뭐 불과 한 3개월이 안 걸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돈은 60, 70%는 안전자산, 은행의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3, 40% 정도는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은행 상품보다 1, 2% 아니면 2, 3% 정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혼합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ES라든지 아니면 뭐 인프라 펀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전하게 유지하되 약간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은행보다 한 1, 2%, 2, 3%를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한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전혀 엉뚱한 네. 거에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불현듯 확 넣었다가 네. 잠깐 갈 돈 없어졌어요. 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성에다가 먼저 네. 집중을 해서 네.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결혼할 때 오빠 빚은 결혼해서 우리 빚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혼집 좋게 얻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성분들이 좋은 집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게 실체가 만약에 신랑이 결혼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진 집이라면 그때까지 빚을 진 거는 신랑일지 모르지만 그 후에 결혼해서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은 두 사람 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뭐 결혼과 이제 그런 빚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 가능하면 결혼할 때 빚이 없거나 지더라도 두 사람이 조금만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정도. 요새 신혼집이 워낙 비싸니까 그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갚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분은 뭐가 되냐면 결혼 생활을 지치게 만들고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잘못하면 빚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잘못되면 헤어지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렇죠. 서로 미워한다.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책이에요? 책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 보시니까 어떠세요? 팍 와닿는데요. 제목이 와닿아요. 무슨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월급 받으면 통장에서 돈이 한 5일 이내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돈은 반드시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심리라는 부분도 있고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현란한 판매 기술 갖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돈에 작동하는 심리, 그다음 판매자들이 우리들한테 작동시키는 그런 돈에 대한 그 심리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우리 돈을 교묘하게 노리는 사람들부터 소중하게 지키자는 목적이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뭐냐면 이렇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그들의 조정당하지 않고 내 월급이 통장에서 바로 스쳐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아까 보니까 많던데요. 되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게 쓰셨죠? 예. 네. 한번 재밌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고 읽은 소감에 대해서는 또 어플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